우리가 매일 걷는 다리, 또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저 높은 빌딩들, 이런 거대한 구조물들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네, 바로 강제인데요. 오늘은 우리 세상을 그야말로 떠받치고 있는 이 숨겨진 영웅, 강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건축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렇게 큰 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 거대한 비밀은 바로 저 구조물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강철 뼈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제, 마철로의 뼈대. 일단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엄청난 구조물들 안에서 강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강철 구조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깁니다. 18세기 말에 주철로 만든 저 아이언 브리지를 시작으로 해서요. 1885년에는 시카고에 강철 프레임을 쓴 최초의 마철로가 세워졌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에펠탑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강제는 건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이제 거대한 빌딩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이 강제라는 재료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치 아주 특별한 요리처럼 이 강제에도 그 성능을 결정하는 비밀 레시피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강제의 DNA라고도 할 수 있는 비밀 레시피죠. 강제는 그냥 단순한 쇠가 아니에요. 탄소나 망간 같은 여러 원소들을 아주 정밀하게 배합해서 만든 합금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원소들을 아주 조금만, 정말 눈곱만큼만 다르게 넣어도 강제의 성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탄소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강제의 성능을 조절할 때 가장 먼저 만지는 핵심 다이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점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요. 탄소를 많이 넣으면 강제는 엄청 단단해져요. 대신 잘 깨지고 용접도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탄소를 줄이면 아주 유연해져서 다루기 편해지지만 강도는 약해지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완벽한 강제를 찾는 게 아니라 강도와 유연성 사이에서 이 건물의 목적에 딱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레시피를 알았으니까 이 재료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요리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평범한 돌멩이 같던 철광석이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강철빔으로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보시죠. 모든 건 땅속에 있는 철광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철광석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면 선철이라는 쇳물이 되고요. 이걸 다시 제광로로 옮겨서 불순물을 싹 걷어내고 성분을 조절하면 비로소 우리가 아는 강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뜨겁고 말랑말랑한 이 강철을 거대한 롤러 사이에 넣고 쭉쭉 밀어서 아이빔 같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강제.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강제가 가진 숨겨진 초능력, 그러니까 기계적 성질을 알아보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또 어려운 거 나오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강제의 모든 걸 알려주는 성격 테스트 결과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강제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얘가 어떻게 행동하고 언제까지 버티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그래프의 이 앞부분, 여길 탄성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고무줄 같은 구간이에요. 힘을 줘서 쭉 당기면 늘어났다가 힘을 딱 빼면 뿅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건물에 가해지는 평상시의 힘은 전부 이 영역 안에서 해결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계속 주다 보면 딱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항복점, 말 그대로 항복하는 지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인 거죠. 이 지점을 넘어가면 힘을 빼도 강제는 영구적으로 늘어난 채로 다시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엔지니어들이 안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강제의 가장 중요한 초능력을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쨍 하고 깨져버리는 게 취성 파괴예요. 무섭죠? 그런데 오른쪽 강제를 보세요.
부서지기 전에 쭉 늘어나면서 나 지금 위험해! 꼭 무너질 것 같아! 하고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성질, 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건물이 위험할 때 갑자기 붕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의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강제의 성격도 알았고 초능력도 알았어요.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뭘 할까요? 바로 특정 목적에 딱 맞는 최적의 강제를 고르는 일을 합니다. 공사장에 가보면 강제에 이런 기호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일종의 암호 같은 건데 강제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SM355A라고 쓰여 있다면 S는 강제, M은 용접 구조용, 355는 이 강제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힘, 그리고 A는 충격에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등급이에요. 이 코드 하나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종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템인 SS강, 종류는 그리고 용접이 중요하니까 탄소량을 잘 조절해서 만든 건축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준복 같은 SM강, 마지막으로 지진 같은 특수 상황을 대비해서 연성을 극대화한 일종의 특수부대 전투복 같은 SN강이 있는 거죠. 건물 용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옷을 입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강제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미래를 살짝 엿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요즘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TMCP 같은 신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강제를 만들 때 온도랑 냉각 속도를 컴퓨터로 초정밀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로 강제 내부의 원자 구조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죠. 그 결과라 뭐냐?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엄청나게 강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유연한 그런 꿈의 강제, 고성능 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로 그리고 더 극한의 환경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강철의 진화는 과연 미래에 어떤 상상 속의 건축물을 현실로 만들어낼까요? 어쩌면 스스로 균열을 치유하는 빌딩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높은 마철로일지도 모르죠. 그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